문재인 정권, 탄저균 백신 웃기는 작태, 안전과 안보 불감증에 걸린 건 문재인. 청와대가 재난타워 컨트롤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문재인과 좌파 정치 세력 그리고 그 말에 동조했던 문슬람과 문꿀 오소리들, 영흥도 산창호와 충북 제천 화재 참사를 보면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숙련된 구조활동 조치가 없다면 청와대 재난컨트롤타워는 그저 유명무실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청와대 재난컨트롤타워, 좌파들의 이런 주장은 세월호 안전 문제를 빙자한 괜히 박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그렇지 않다면 왜 자신들은 구세주가 되지 못했는지를 대답해야 할 겁니다. 최근에 어떤 핵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지금 미국의 선제 타격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제 타격 시에 예상되는 북한의 보복 공격 시에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분명히 저는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게 워낙 가장 큰 문제여서 저희들이 비상대비 계획이라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이 생각하는 어떤 상황을 지금 상정해서 어떤 정부가 집행에 옮기기에는 너무 워낙 부담이 큰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그 상황을 좀 납득해 주시고 그런 어떤 필요성이 공감할 때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부가 나서서 오히려 여러 가지 위기감을 조장한다든가 이런 큰 국민들 사이에 오해나 불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한심스러운 작태는 단 한 번의 도발 시에도 대형 참사가 예상되는 북괴 핵과 미사일 그리고 탄저균에 대해 국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위기감 조성과 국민 불안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유사시 그에 따른 대비책에는 손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어떤 공격을 상정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대응 훈련, 그런 대비 훈련 같은 것들은 아예 지금 계획은 하는데 안 하겠다는 입장이 강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청와대의 무력 대응, 예전에 최근에 있었던 지난달 말에 있었던 화성 15형 이후에 무력 대응을 지켜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미사일 발사가 있은 직후에 지대공 세 군데에서 미사일 격추 훈련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맞대응 훈련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상황을 가정했을 때의 보복 공격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극한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벌어졌다기보다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무력을 보여주는 형태의 훈련은 계속되고 있지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성격의 훈련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안보 개념에는 유비무환 정신이 전혀 없습니다. 과거 조선시대 임진왜란 시절의 사고와 너무나 흡사한데요. 위기감 조성으로 국민 불안감만 강조하고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국민들에게 대표령이나 매뉴얼 자체도 알리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인 거지요. 탄저균 백신을 샀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6.25 전쟁 당시에 서울은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네. 오히려 정부는 다 피신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적어도 그런 식의 선입관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준비가 가장 잘 된 나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위축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좀 착실하게 내놓고 준비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공격력 준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방어용 준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준비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을 그저 안심시키는데 주력해온 청와대. 그러면서 자신들은 10월 탄저균 백신을 몰래 수입해서 예방접종까지 맞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탄저균의 무방비 상태인 국민은 그냥 죽으란 말이냐며 국민들 사이에 큰 공분을 쌓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하는 짓이 답답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좋은 말로 할 때 청와대 방패라. 불법 점거하지 말고 너를 대통령으로 인정 못하겠다는 청와대 청원개요로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하야 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와대는 탄저균 백신 구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탄저균 수입 타당성까지 검토해서 관계기관 협조까지 받아가며 탄저균 백신을 예방접종해놓고 역대 정권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하는데도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 시행하려던 걸 그대로 실행한 것뿐이라며 에둘러 변명질하기 급급합니다. 그래요. 청와대 말대로 이미 수입되어진 국민용 200명 분량,
그거는 로또 추첨기를 통해 대상자 선정하시려고요. 진짜 갈수록 가관입니다. 제천화재 참사에 이어 탄저균 백신까지 연일 척가이는 청와대 김성훈 의원실에 의하면 문재인은 자기 혼자만 살려고 탄저균 백신 청와대에만 몰래 반입했답니다. 세월호 때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 나온 이준석 선장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라는 SNS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평창올림픽 북괴 참가 타령줄이나 늘어놓으며 위장 평화 노름, 국민 선동하기 바쁩니다. 충북 제천 화재 참사에도 휴가 타령질 늘어놓는 문재인, 이제부터 문재인 씨는 국민들에게 까일 일만 연락에 남은 것 같습니다. 세월호 해상 사고로 멀쩡한 박 대통령 권좌에서 몰아내더니만 아마추어 좌파 정권 하는 짓을 보니 나라 거들나지 않으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평생을 반대한 민국 외치며 살아온 이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능력은 별로 없을 걸로 보입니다. 사고를 예방하거나 구조할 줄은 모릅니다. 다만 가시는 길은 성심성의껏 배웅해드립니다. 상조 전문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이병태 교수의 SNS 글이 촌철살인이 아닐까 싶네요. 정희님 구독료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안보 개념에는 유비무환 정신이 전혀 없습니다. 과거 조선시대 임진왜란 시절의 사고와 너무나 흡사한데요. 위기감 조성으로 국민 불안감만 강조하고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국민들에게 대표령이나 매뉴얼 자체도 알리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인 거지요. 탄저균 백신을 샀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6.25 전쟁 당시에 서울은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정부는 다 피실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적어도 그런 식의 선입관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준비가 가장 잘 된 나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위축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좀 착실하게 내놓고 준비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뭐 공격력 준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방어용 준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준비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을 그저 안심시키는데 주력해온 청와대. 문재인 정권, 탄저균 백신 웃기는 작태, 안전과 안보 불감증에 걸린 건 문재인. 청와대가 재난타워 컨트롤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문재인과 좌파 정치 세력 그리고 그 말에 동조했던 문슬람과 문꿀 오소리들, 영흥도 산창호와 충북 제천 화재 참사를 보면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숙련된 구조활동 조치가 없다면 청와대 재난컨트롤타워는 그저 유명무실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청와대 재난컨트롤타워, 좌파들의 이런 주장은 세월호 안전 문제를 빙자한 괜히 박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그렇지 않다면 왜 자신들은 구세주가 되지 못했는지를 대답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10월 탄저균 백신을 몰래 수입해서 예방접종까지 맞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탄저균의 무방비 상태인 국민은 그냥 죽으란 말이냐며 국민들 사이에 큰 공분을 쌓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하는 짓이 답답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좋은 말로 할 때 청와대 방패라. 불법 점거하지 말고 너를 대통령으로 인정 못하겠다는 청와대 청원개요로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하야 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와대는 탄저균 백신 구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탄저균 수입 타당성까지 검토해서 관계기관 협조까지 받아가며 탄저균 백신을 예방접종해놓고 역대 정권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하는데도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 시행하려던 걸 그대로 실행한 것뿐이라며 에둘러 변명질하기 급급합니다. 그래요. 청와대 말대로 이미 수입되어진 국민용 200명 분량, 그거는 로또 추첨기를 통해 대상자 선정하시려고요. 진짜 갈수록 가관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에 이어 탄저에도 대형 참사가 예상되는 북괴 핵과 미사일 그리고 탄저균에 대해 국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위기감 조성과 국민 불안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유사시 그에 따른 대비책에는 손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어떤 공격을 상정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대응 훈련, 그런 대비 훈련 같은 것들은 아예 지금 계획은 하는데 안 하겠다는 입장이 강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청와대의 무력 대응, 예전에 최근에 있었던 지난달 말에 있었던 화성 15형 이후의 무력 대응을 지켜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미사일 발사가 있은 직후에 지, 대, 공 세 군데에서 미사일 격추 훈련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맞대응 훈련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상황을 가정했을 때의 보복 공격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극한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벌어졌다기보다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무력을 보여주는 형태의 훈련은 계속되고 있지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성격의 훈련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최근에 어떤 핵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지금 미국의 선제 타격기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제 타격 시에 예상되는 어떤 북한의 보복 공격 시에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분명히 저는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게 워낙 가장 큰 문제여서 저희들이 비상대비 계획이라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이 생각하는 어떤 상황을 지금 상정해서 어떤 정부가 집행에 옮기기에는 너무 워낙 부담이 큰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그 상황을 좀 납득해 주시고 그런 어떤 필요성이 공감할 때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부가 나서서 오히려 여러 가지 위기감을 조장한다든가 이런 큰 국민들 사이에 오해나 불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한심스러운 작태는 단 한 번의 도발